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심채경입니다. 오늘 명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왕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주로 많이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명왕성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국내에는 태양계 연구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태양계 연구자 혹은 행성과학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행성과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천문학의 일부분인데요. 태양계에서 태양과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천체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행성과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성들이 있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가 이제 수성, 금성, 또 지구는 저희가 하진 않지만 지구가 있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행성들이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과학이라고 해서 그럼 행성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소행성을 다루기도 하고 또 멀리서 오는 해성을 다루기도 하고요. 또 여러 천체가 서로 주고받는 영향, 또 그 행성이나 소행성이나 어떤 천체의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태양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천체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행성이라는 이름이 저희가 연구를 할 때에는 그렇게 엄밀하게 행성이냐 아니냐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양계 안에 있는 수많은 천체들을 그냥 다 행성이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고요. 물론 엄밀하게 따질 때는 행성이냐 소행성이냐 뭐 해성이냐 위성, 달이냐 이렇게 나누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그냥 통칭해서 모든 것을 행성의 분야 안에 크게 품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금지화 목토천해라고 말할 때 조금 이상하셨죠? 조금 허전하다고 느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명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2008년까지는 수금지화 목토천해 명이라고 배웠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명왕성이죠. 그런데 이 명왕성이 행성이 이제 아니다. 행성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게 2008년의 일입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은 수금지화 목토천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저처럼 그 이전에 이미 초중고등을 다 졸업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뒤에 명을 붙이지 않으면 약간 잠깐 멈추게 되는 명을 붙일까 말까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보느냐 행성이 아니라고 보느냐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끝나지 않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성이 아니라고 보는 게 아주 많은 견해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그게 행성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명왕성이 오히려 전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인기 있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 같아요. 학자들 사이에서 결정한 굉장히 사소한 사건이 이렇게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천문학자 입장에서 또 태양계를 연구하는 행성과학자 입장에서 재밌고 즐거운 사건이었기도 합니다. 명왕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명왕성은 아주 작은 천체입니다. 화성이 지구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런데 그 화성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명왕성은 굉장히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작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은 목성, 토성까지입니다. 천왕성, 해왕성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에 망원경을 통해서 알게 된 행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작은 명왕성도 망원경의 성능이 좋아지고 또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측을 할 때 발견하게 된 천체입니다. 아주 멀리 있고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망원경을 가진 경우에도 아주 철저하게 그 주변을 마치 거기 명왕성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것처럼 살펴봤을 때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아주 작고 희미한 그런 명왕성입니다. 명왕성 영어로는 플루토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명왕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죽음 뒤의 세계, 지옥의 세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아주 어둡다는 명자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름을 따서 명왕성이라고 부릅니다. 명왕성의 앞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왕성 사진을 보면 앞쪽에 하트 모양으로 밝은 지형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명왕성의 근처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하게도 명왕성에 그런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형이 있다는 걸 알고 아마 명왕성을 연구하고 명왕성 탐사를 하는데 이제 일생을 많이 바쳤던 사람들은 굉장히 감명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히 보였던 건 아니지만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재밌는 지형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친구라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왕성이 혼자 있지 않고요. 명왕성에 또 친구들이 있는데요. 가장 거대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는 샤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론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또 카론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샤론이라는 친구가 명왕성의 달 같은 존재예요. 우리 지구에도 지구가 있고 지구보다는 조금 작지만 우리 지구랑 함께 항상 다니고 있는 달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명왕성에게도 샤론이라는 동반 행성, 동반 천체가 존재합니다. 이 명왕성과 샤론이 거의 한 세트로 항상 같이 사진도 찍히고 우리가 서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왕성을 연구할 때에는 샤론을 항상 같이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왕성 사진을 보여드릴 때에는 항상 뒤에 이렇게 샤론의 사진도 비슷한 적절한 크기를 맞춰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명왕성, 샤론 이게 두 개가 마치 한 세트인 것처럼 항상 우리한테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 명왕성도 굉장히 작은데 명왕성의 친구인 샤론은 또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모아놔도 사실 지구에 비하면 너무 작은 천체예요. 한 대륙보다도 지구상에 있는 한 대륙보다도 작고 좀 미국보다 작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천체이고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명왕성이 저렇게 먼 곳에 명왕성이라는 천체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행성들 우리도 이제 음양, 오행 뭐 이런 얘기할 때 양이라는 것은 음은 달이고요. 양은 태양이잖아요. 그리고 오행은 5 행성을 얘기합니다.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를 빼고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5개가 이제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해와 달과 나머지 5개 천체가 이제 7개 천체가 일주일을 뜻하는 요일에도 들어있고요. 동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행성들이잖아요. 이런 천체들이 중요했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뒤에 토성보다 더 멀리 있는 천왕성과 해왕성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망원경이 발달한 이후에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에는 천과 해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토성에서 끝났는데요. 나머지 천왕성과 해왕성은 망원경으로 발견하게 됐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입니다. 유럽에서 망원경이 먼저 발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망원경을 좀 쓰기 시작하고 망원경으로 태양계를 좀 탐사해보다 보니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저 멀리에 토성 너머에도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망원경이 개발된 것도 유럽에서였고 그런 과거에 여러 학문들이 발달한 곳이 유럽이기 때문에 천왕성, 해왕성을 유럽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명왕성은 이제 좀 더 거대한 망원경이 개발되고 천문대라는 것을 지어서 본격적으로 아주 커다란 망원경으로 태양계 여기저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발견하게 된 거여서 미국인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명왕성을 발견한 사람은 미국의 클라이드 톰보라는 천문학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목성, 토성까지는 누구나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은 망원경이 발달했던 초기에 유럽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명왕성은 비교적 근대에 발견됐기 때문에 미국인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명왕성에 대한 어떤 애정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거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명왕성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사랑이 좀 더 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니까 명왕성을 좀 공평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명왕성이 샤론만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친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틱스, 하이드라, 닉스, 케베로스 이런 여러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요. 지구식으로 얘기하자면 지구는 달이 하나밖에 없는데 명왕성은 여러 개의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왕성에 있으면 아마 다양한 모습의 크고 작은 달이 떴다 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왕성이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거기까지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망원경은 없었거든요. 심지어 우주 공간에 띄워놓은 아주 거대한 우주 망원경,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봤을 때에도 명왕성은 그저 흐릿한 천체였습니다. 무엇이 있다는 건 알고 명왕성 표면에 어둡거나 밝은 지역이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었고요. 거기에 자세하게 어떤 지형이 있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트 모양의 밝은 지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아주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를 탐사하는 입장에서 태양계 끝까지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인 명왕성까지 가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뉴 호라이즌스라는 이름의 탐사선을 명왕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뉴 호라이즌스는 발사할 때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나사라는 이제 미 항공우주국이라는 우주 탐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사의 밖에 있는 다른 과학자들이 제안을 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나사처럼 아주 큰 기관에서 이 임무를 지원해줘야 이 임무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내부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경쟁에서 매번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일반 과학자들이 그걸 이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젊은 과학자들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중견 과학자들이 되어서 이 뉴 호라이즌스라는 명왕성 탐사선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지구를 출발해서 명왕성이라는 아주 먼 곳까지 서서히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2008년에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의 총회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중요한 사건들을, 중요한 의미를 논하는 그런 학회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명왕성을 행성이 아니라 외소행성으로 분류하자라는 투표가 있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과학자들 중에는 어떤 한 명의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어떤 용어를 정의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사안에는 이제 국제천문연맹의 학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로 많이 결정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안건이 2008년에 있었던 명왕성을 외소행성이라고 하자라는 투표였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자라고 찬성하는 표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명왕성을 행성이 아닌 외소행성으로 부르게 됐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사회에서는 강등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마치 태양계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이 있었는데 명왕성을 태양계에서 떼어서 축출시켜 버린다. 명왕성을 태양계 밖으로 쫓아낸다. 이런 의미를 담은 그런 메시지가 많이 전달이 됐어요. 또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 가사 이런 것에서 명왕성은 좀 안타깝고 불쌍하고 쫓겨났고 이제 더 이상 태양계에 존재하지 않고 이런 존재로 자꾸 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명왕성을 우리가 부를 때 행성으로 보느냐 외소행성으로 보느냐 그 분류가 바뀐 것뿐이고요. 우리가 태양계에서 명왕성을 들어서 갖다 버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뉴스나 이런 보도 자료 또 미디어에서 명왕성이 좀 불쌍하고 뭔가 강등당했다 이런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좀 오해가 많이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명왕성의 궤도를 보면은요, 다른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비슷한 평면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다 비슷한 평면상에서 도는 편인데요. 명왕성은 좀 유독 이상하게 기울어진 평면을 위로 아래로 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들과 좀 위치하고 있는 공전 궤도면도 조금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 처음에 명왕성 소개해 드릴 때 샤론이라는 명왕성의 친구 소개해 드렸는데요. 명왕성의 친구는 샤론 말고도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명왕성의 좀 독특함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명왕성에 샤론 말고도 다른 더 작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드라, 케베로스, 스틱스, 닉스 이런 친구들이 더 있습니다. 샤론이 좀 제일 크고요. 명왕성에 비해서는 샤론의 덩치가 좀 큽니다. 달이라고 하기에는 좀 크고 그 외에 아주 작은 다른 달들이 더 있죠. 이 친구들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구의 경우에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는데 이 달이 지구 자체를 막 엄청 흔들지는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는 해요. 그래서 뭐 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지구의 궤도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의 존재가 지구의 무게중심을 아주 크게 흔들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명왕성의 경우에는 명왕성 자체도 작고 또 주변의 친구들도 저는 계속 친구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명왕성의 달, 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왕성 주위를 돌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고 이 친구들과 무게 중심을 조금 공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명왕성의 좀 특징인데요. 네, 명왕성을 좀 멀리서 보면 가운데 명왕성이 있고 주변에 샤론이 돌고 있는데 명왕성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명왕성 자체가 샤론이 움직이는 것과 박자를 맞추면서 명왕성 자체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겨 선수가 제자리에서 회전할 때처럼 정확히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움직이면서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회전할 때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명왕성과 샤론의 관계만 봐도 그렇고요. 명왕성 외에 다른 천체들도 그런 데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래서 명왕성 주위를 샤론이 돌 때, 또 명왕성 주위를 다른 달들이 돌 때 명왕성이 자기 위치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명왕성 자체도 돌고 있는데요. 조금 벗어나서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게 중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기 자신이 제자리에서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자기도 돌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명왕성 주위를 샤론이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명왕성과 다른 친구들 전체에 공통되는 질량 중심을 놓고 그 중심 주위로 명왕성을 포함한 나머지 친구들이 함께 돌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게 지구라든지 다른 행성들과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다른 행성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왕성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명왕성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함께 돌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주변 모두의 질량 중심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명왕성이 다른 행성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우리가 명왕성을 지구나 또 목성, 토성 같은 다른 행성과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 분류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게 된 거죠. 행성에 대해서 2008년에 정의를 처음으로 내리게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행성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행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필요조차 없었거든요. 수금지화 목토천해까지는 그 자체로 잘 알아볼 수 있었고요. 특히 목성 토성까지는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 사이에서 별들은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이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일 행자를 써서 행성이라고 우리가 불러왔던 거고요. 밤하늘에 있는 별들 사이에서 제멋대로 자기만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행성들을 당연히 행성이라고 불러왔고, 그 다음에 천왕성과 해왕성도 이 앞에 있는 목성, 토성까지의 다른 행성들의 움직임에서 크게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행성이라고 정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냥 행성은 자연스럽게 행성이었어요. 그런데 망원경이 이제 발달하고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희미한 것까지 볼 수 있게 되니까 행성인지 아닌지
이런 게 궁금해지는 그런 천체들을 자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왕성 같은 아주 멀고 흐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궤도를 공유하고 있기까지 하고 그런 천체들이 명왕성뿐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발견됐던 거죠. 그래서 행성은 그럼 뭐냐? 명왕성까지를 행성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게 됩니다. 자, 2008년에 우리가 행성이라는 것을 처음 정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행성의 정의는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천체입니다.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천체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태양계 천체들이고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첫 번째 조건은 누구나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명왕성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그런 천체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둥근 구형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는 굉장히 둥급니다. 그리고 화성도 둥글둥글하고요. 명왕성도 사실은 굉장히 둥근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행성들은 아주 작은 소행성들은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좀 더 크게 만들어져야지 정유체역학적 평형을 이루면서 전체가 동그란 구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소행성은 그렇게 성장하기 전에 태양계 생성 단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뜨거울 때 아직 몰캉몰캉할 때 그런 구형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 이렇게 구형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차가워지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냥 돌덩어리인 상태로 울퉁불퉁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게 태양계 생성 초기에 행성과 소행성을 가르는 이유였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게 천체가 충분히 크고 무거워서 둥근 구형을 이루면 행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행성이 아니다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란 행성들과 울퉁불퉁한 소행성을 완전히 잘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행성의 조건은요. 자기 궤도를 독점한다는 겁니다. 행성이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다른 천체가 없어야 되고요. 혹은 다른 천체가 있더라도 그 자기 행성을 잘 뒤따라오고 있는, 그래서 행성의 궤도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섭동시키지 않는 그런 천체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의 달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길을 방해하진 않아요. 같이 돌고 있는데요. 방해는 하지 않습니다. 목성도 6, 70개 이상의 달을 가지고 있고 토성도 7, 80개 이상의 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성과 토성의 수많은 달들이 목성과 토성을 잘 따라다니고 있긴 하지만 목성, 토성의 궤도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이 목성이나 토성 그리고 우리 지구 이들은 궤도를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는 길에 자기를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아까 생각했던 이 명왕성의 궤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명왕성은 자기 혼자서 태양 주위를 도는 그 궤도를 독점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위성, 달들 때문에 명왕성의 궤도가 조금씩 섭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궤도를 혼자서 독점하고 있진 않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천체와 공유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명왕성은 행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8년에 정의한 저 3가지 압축적으로 정의한 조건에 따르면 명왕성은 마지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에 9개의 원래 행성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중에서 마지막 9번째 명왕성을 행성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마치 이것을 두고 우리가 명왕성을 떼어내서 태양계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왕성은 제자리에 잘 있고요. 우리가 명왕성을 분류하는 그 분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태양계 행성들을 부르는 이름, 태양계 행성들을 분류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왕성뿐 아니라 다른 천체들도 우리가 다르게 정의합니다. 예전에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많이 나눴는데요. 지구처럼 표면이 딱딱한 표면이 있고 바다가 있긴 하지만 표면이 잘 보이고 대기를 좀 가지고 있거나 이런 천체들은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구형 행성 혹은 암석형 행성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목성 뒤에 있는 목, 토, 천, 해 이 4가지의 행성들은요.
표면이 잘 보이지 않고요. 표면 위에 엄청나게 많은 대기가 아주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표면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기체형 행성 혹은 목성형 행성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목, 토, 천, 해 4개의 행성을 목성형 행성 혹은 기체형 행성이라고 분류했다가요. 나중에는 천왕성과 해왕성을 따로 떼서 얼음형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왕성과 해왕성은 목성, 토성보다 훨씬 더 멀리 있거든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서 그곳에서는 기체라기보다는 거의 얼음에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춥고 목성, 토성과는 조금 다른 온도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천왕성과 해왕성을 목성, 토성으로부터 분리해서 기체형 행성 그리고 얼음형 행성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투표를 할 정도로 아주 명확한 어떤 분리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분리해서 요즘에는 다르게 쓰고 있어요. 정의를 엄밀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태양계 안에서 다른 행성들도 이렇게 분류했다가 저렇게 분류했다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과학에서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을 탐구하고 관찰하고 분류해보고 그래서 어떤 그룹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그룹은 또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이걸 계속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분류될까 저쪽에 분류될까를 이제 나누는데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게 과학에서 언제나 있는 일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명왕성에게 일어난 일도 그런 일이죠. 태양계 안에 여러 개의 행성들과 천체들이 있는데 이제 명왕성은 행성에서 뺄 거고요. 수금지화, 목토, 천, 해까지가 행성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면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라고 새로운 분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왕성처럼 외소 행성으로 분류되는 천체가 여러 개 더 있는데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의 외소행성으로 분류된 세레스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행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외소행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행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덩치가 많이 크고 또 둥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소행성이 목성과 화성 사이에 하나가 있고요. 해왕성 뒤에 명왕성과 다른 외소행성들이 있습니다. 하우메아, 마케마케, 에리스 이런 이름의 다른 외소행성들이 명왕성과 함께 외소행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이 지금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천체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소 행성들을 더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명왕성을 행성으로 포함하게 된다면 명왕성뿐 아니라 나머지 다른 외소 행성들 또 앞으로 발견하게 될 다른 천체들도 다 행성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명이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천체들까지 다 행성으로 모아서 외워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명왕성을 굉장히 적절한 새로운 분류에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태양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구조화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왕성은 외소행성으로 부르게 됐고요. 그것은 어떤 절망적인 사건은 아니고 과학자들이 흔히 하는 분류 법칙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명왕성에 대해서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왕성이 얼마나 신비롭고 소중하고 멋진 천체인지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